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저희 대본에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면 네. 형사 25부입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그 재판부죠. 김용현 측에 형사 25부가 이렇게 제 표현이에요. 간청을 했대요. 김용현 측에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 라고 직위원이 김용현 측에게 그 기피 신청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취하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용현 측의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취하하라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김용현이 더 당당해 보이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꼼수가 좀 이해가 가는 게 아니 이것도 받아준 게 김용현은 선고가 나면 그 무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실 직위원이 재판을 해도 김용현이 무죄를 받고 방면될 일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판의 기간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구속기한이 지나가지고 나올 뻔하다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거잖아요. 그럼 김용현 생각은 재판을 계속 이제 재판부를 기피한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6개월을 끌어가지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합법적으로 나오려는 꼼수를 쓰는 거예요. 계속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직위원 같은 재판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끊임없이 내는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피 신청을 했다가 처음에 직위원 판사가 받아줬잖아요. 이번에 이번 주였잖아요. 그게 이번 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예 처음에 김용현 측에서 이거 기피 신청을 했을 때 안 받아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각을 하면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의 재판 지휘나 이 소송 지휘는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아요? 김용현의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간이 기각을 한다든지 본인 선에서 잘라내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받아줄 땐 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정지되고 하니까 또 그걸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우스꽝스럽고 지금 직위원 재판장은 본인에 대한 이 여러 의혹들 이게 지금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한 게 너무 많다. 지금 뭐 룸살롱 얘기도 제가 안 합니다. 그 안 해도 너무 이상해요. 룸살롱 얘기 안 해도. 아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국민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판 진행이 이상하니까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직위원과 크게 동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김용현 같은 피고인도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역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국민일보 보도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는 뭐 재판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사실상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설령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려도 피고인이 반복 신청하면 재판이 계속 늦춰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 지연 전략 차원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계속 악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 해당 재판부가 그냥 계속 기각하면 돼요. 신청서 넣으면 바로 기각, 넣으면 기각해서 재판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뭐 김용현한테 이렇게 뭐 기피 신청 기각이 아니라 취하를 지금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재판 진행을 누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본인이 기각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위원회 저는 이런 판사는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고인한테 뭘 요청을 해 요청을 하기는. 취하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기각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기각 못하겠고 취하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사표 쓰세요. 판사 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기 권한인데 그걸 못 쓰면서 피고인한테 뭐 취하를 요청한다. 전 이런 기사도 처음 봐요. 나도 지금 판사가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나도 지금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기각 결정을 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왜 유독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벌이는 재판만 구속 취소라는 굉장히 신기한 일도 일어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무제한 반복하는 행태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데 이게 정말로 이 재판을 보는 다른 피의자들과 피고인들이 배울 점이 참 많은 재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형사 35부 판사님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 나죠.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직위원은 정말 저는 이 직위원 판사는 너무 이상한 게 지금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윤석열 측과의 어떤 유착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실을 좀 꼭 한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역시 오늘 신인규 변호사와 그 합이 가장 잘 맞는다고 알려진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방송 구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는가 봐요. 내가 뭐 그냥 내 느낌이에요. 이거 아니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요? 광고 혹시 구독 말고 광고까지? 이제 슬슬 하려고요. 빌드업.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독이 오늘 너무 폭발적. 여러분들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10만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이번 주에 로또 사잖아요. 당첨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치야 시장의 소중한 친구 이오지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지오는 고품격 티셔츠 브랜드로 고급 장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수 티셔츠인데요. 시그니처 포인트 하단에 이오지오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로고가 흔들흔들 보이시죠? 예, 줌인 해주시면 로고가 이렇게 이오지오다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역시 고급 장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드럽고 변형이 적은 원단 그대로고요. 빨래판에 벅벅 비벼서 빨아도 원단이 잘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반소매가 있는데 건조기에 돌려봤거든요.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 그대로입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벌에 원래 35,900원인데 저희는 25,900원에 드립니다. 두 개를 사시면 배송 메시지에 정치야시장 사랑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냥 정치야시장만 남겨주셔도 정치야까지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이거 양말도 한 켤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를 꼭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들어가서 일단 한 번만 봐주세요. 보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목이 사실은 햇빛인데 이거 목이 잘 안 늘어날까 늘어나죠. 걱정하시는데 딱 보니까 짱짱합니다.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해 보여요.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중 박음질 이거 한번 다시 당겨주세요. 주민 해주세요. 주민. 네. 드시죠. 박음질이 예술. 박음질이 아주 튼튼하게 잘 박혀 있어요. 꼼꼼하시. 원래 이게 좀 후진 티셔츠 브랜드들은 여기가 이제 올이 막 풀려나가 있고 그렇네. 이중 박음질을 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는 이중 박음질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색상은 여기 뒤에 좀 보고 계십니다만 한 5가지 정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옐로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늘색, 카키색, 검정색, 흰색 요거는 약간 이제 더 짙은 카키색 이렇게 보여지죠. 일단 보시고 선택은 저희는 사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보시고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다시 볼 수 없는 구석. 예, 다음 주가 추석이라는 거. 야, 진짜 잘한다, 잘해. 진짜.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 저희가 네. 소중한 친구 이오지오와 정치야 시장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 아니 고구마 깎아님이 구 기자님 입어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티셔츠일까봐 좀 사이즈가 보니까 제가 입을 사이즈가 없어요. 보니까. 네. 사이즈가 네. 저희가 3X 라지까지 나오나요? 오. 3X 라지. 3X 3X 라지까지 나오니까. 오늘 보니까 3X 라지는 없어 보여서. 맞아요. 저희가 2X 네. 라지까지만 일단 준비해놨고요. 예쁜 색깔들 여러분들 골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속보라고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좀 먼저 다뤄볼까 하는데요. 검찰청은 사실상 폐지가 되고 있고 1년의 유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국혁신당 쪽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권이 나왔다라고.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네. 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그런 소속 기관을 좀 이렇게 법안과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에 뭐 예를 들면 아까 소개했던 차규근 의원이라든가 신장식 의원이 반대할 일은 만무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차피 법안은 통과되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좀 선명하게 드러내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기권 투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볍게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는 그 저희가 어차피 또 이 영상이라는 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리가 딱 잘 되면 하이라이트로 또 저희가 또 잘라야 되거든요. 마치 지금 막 질문 던진 것처럼 신인규 변호사님 검찰 해체의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검찰 출신의 아주 못난 괴물 대통령을 만든 것도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그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그 암흑 같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사실 원래 그 일반화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좀 지양하는 편인데 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검사들이 거기서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조직 내의 비위나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말 그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안 망했을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정의로운 검사 10명이 없어서 아마 이게 문을 닫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앞으로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 이렇게 조직 분리가 되는데 검찰에 대한 우리가 미움과 또 검사들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태도는 저는 조금은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기초로 아주 빈틈없는 제도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예. 저는 검찰 개혁에 다시는 실패가 없는 좀 빈틈없는 개혁에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그 뭐 예를 들면 뭐 어미중 검사라든지 아니 뭐 최재훈 검사라든지 그 좀 문제되는 검사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투트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구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 이제 마이크 떨어졌다. 마이크 떨어졌어요? 마이크 어디 갔대? 지금 살이 밀고 들어왔어요. 지금. 마이크가 사라졌어. 아, 살과 마이크 대결함 마이크가 네. 집니다. 마이크. 예. 아 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와중에 아주 조금 전까지 검찰의 그래도 임시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예, 검찰총장 대행이죠. 아, 노만석. 예, 네. 노만석 대행이 입장을 냈는데 정부조직법 처리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실 노만석 차장이 저기 입장을 냈던 게 이번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앞서서 한 두 번 더 있었거든요. 직전에 냈어요 또. 예, 예. 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뭐랄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불만은 좀 드러내고 싶고 반발하나 뭐 예, 이런 생각이. 반발하는 예. 것처럼 후배들한테는 보여주고 싶고 내가 또 마지막 사실상 검찰총장의 자격으로 검찰총장이 사라지는 거기 총장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장례 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걸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런 뭔가 뜨뜻미지근한 입장밖에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자리는 보신적으로 지켜야겠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권의 비위는 맞추려는 생각은 있고, 예. 그렇지만 또 이제 밑에 있는 검사 후배 검사들한테 욕 먹기는 싫으니까 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건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예.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동조하는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노만석 대행을 콕 집어가지고 의심을 했던 것도 네. 아마도 이런 애매모호성 1년 지나면 폐지돼야 할 검찰청이 혹시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노만석 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확연하게 본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예.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려한 대로 예. 실제로 정성호 장관의 경고가 필요한 멘트를 했다는 것은 뭔가 아직도 여전히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는 것이 예.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이런 잔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검찰청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목적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은 너희 검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충분히 수사할 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돌아온 바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본인을 향한 집요한 수사를 벌임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주 저열한 수법. 아마도 사실은 악덕한 부분들이 이제서야 정의 구현이 돼서 검찰청 폐지라는 빚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이거 통과되자마자 본인 SNS에다가 이제 검찰 해체 순간 떠오른 사람은 바로 노무현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칼날이 그의 생애를 앗아갔으므로 무기력했던 지난 날들에 참담하고 참 미안함이 느껴진다. 이제 이러면서 78년에 절대 권력의 검찰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하는 거에 동의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올렸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보니까 차규근 의원이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기권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네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 야당이 급작스럽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제외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동의에 함께 공감해준 분들이 민주당의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이제 요쪽 소속된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밝혀서 기권하는 사람들 중에 민형배, 김승원 이 의원들도
기권을 한 걸로 보여요.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소신 투표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청 폐지와는 무관하다. 네.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폐지는 찬성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부조직법 개정하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권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새 술에 새 부대가 담기는 것이다.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가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아, 그래 묘한 기분 들어요, 솔직히. 매우 예. 이제 출입도 오래 하셨으니까 더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그만하시죠. 좀 예. 오해하시니까요. 예, 알겠어요. 왜 요즘 부담스러운가 봐요? 아니, 농담이고. 예. 사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다음에 수습 기자라고 이제 뭔가 이제 숙련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출입처 받아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예. 사실은 법원 검찰이었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제 기자 생활의 처음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모습을 마주하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제가 본 검찰은 충분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인규 대표 아까도 자업자득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정말로 그 이상의 표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 야수로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통제받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든 야수로 돌변하는 거는 그건 태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 이번에 검찰개혁의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검찰과 같은 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수기분리를 가지고서 나눠만 놓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에도 보안수사권 가지고 아마 이제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보안수사권 뭐 검찰에 두면은 이제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실은 경찰에다가만 다 몰아줬을 때 경찰이 또 이제 야수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권력 간의 상호 간의 통제를 아주 세밀하게 잘 짜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까지만 해도 또 이제 보안수사권 가지고 검찰이 장난친 사례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그럼 경찰은 다 독점하면 사고 안 친다라는 담보를 제공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에서 사건의 진실을 캐낸 사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사례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어떤 식의 그 설명이 되기보다는 어떤 악덕 검사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의 일반화 논리가 좀 너무 지배적인 경향이 좀 있어서 전 앞으로의 이제 제도의 설계와 현실 운영과 완성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차분한 저는 좀 냉철한 이런 토론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궁금하네요. 이제 이렇게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공소청에 남을 사람은 남고 뭐 중수청에 갈 사람은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근데 거의 안 갈 거예요. 그 전제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검찰청에서 지금 이렇게 공소청으로 이제 본인들이 격화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공소청이어도 권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법 시스템이라는 데서 기소와 불기소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장 청구권도 내가 재판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정하는 게 바로 아직도 검찰의 권한인 겁니다. 경찰이 쉽게 얘기해서 수사에 송치를 하지만은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온전하게 재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소청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큰 권한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인규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장 보면 윤석열, 김용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구속되니 되느냐 마느냐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피의자에게도 가장 인신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한 역시 공소청에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완벽하게 와해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의 거처라는 것은 아마도 향후에 기관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큰 외향은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수사관들을 어떤 급수로 배치할 것인지 기존의 검사들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아마도 1년 동안 관망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공소청에 남아도 공소청에 남은 권력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더라도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고
영장 청구 불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전관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남아 있고 다만 검찰청의 힘이라는 것이 전부 다 빠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법원에서 신규 판사들 임용을 했는데 과거에는 10명 정도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에 배가 되는 수가 이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청의 위상이 과거보다 흔들린다. 근데 그 위상이라는 것은 법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검찰청이 내려갔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 권한이 아직도 지금 있는 공소청의 권한도 적은 권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고서 저도 수기 분리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게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발생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권한을 쪼개놓는 부분은 다 찬성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앞으로 중수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게 공수처의 선례를 밟으면 안 된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야당의 반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도 상당히 심해서 기관이 구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초반에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요. 안 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아니 공수처 검사가 임기가 12년밖에 못 있어요. 공수처 검사가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평생을 거기에. 바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예를 평생 들면,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네. 안 가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대우가 더 좋냐? 그것도 아니니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중수청을 만들 때는 공수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아마 검사들은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검찰청 안에 있는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그 수사관들을 어떻게 좀 중수청으로 잘 올 수 있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도적 보완이나 좀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들을 좀 잘 마련을 해야 저는 중수청이 성공한다. 이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실패한다는 얘기는요.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범인들 못 잡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죄 피해자. 저는 항상 피해자들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중수청이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저는 잘 분석을 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걸 보완을 잘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